조국은 1심에서 유죄 나오고 2심에서 유죄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범죄자 아니냐. 사실 뭐 범죄자죠. 대법원 가서 바뀔 확률 없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전과자 범죄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야 어떻게 범죄자가 대표인 그것도 부부 범죄자가 대표 부부가 다 범죄자인 그러한 그 당을 지지할 수가 있는가. 법률가들은 그렇게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후배, 제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 변호사가 있는데 그 친구 되게 그 뛰어난 아주 똑똑한 저보다 훨씬 똑똑한 친구인데 하는 이야기가 자기도 뭐 민주당 그 뭐 지지하고 조국 그 수호 집회도 나가보고 그랬었는데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 나온 걸 보고 아 그래도 내가 법조인인데 이렇게 그 유죄 판결 나온 사람 지지할 수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법률가들의 한계예요. 그런데 제가 어제 그 기업하시는 분들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냥 불쌍하대요. 누가? 조국이. 아니 조국이 죄 지은 거 있는데 뭐 사람이 뭐 저도 죄인이죠. 뭐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이야. 거듭나야 돼. 그런데 조국도 아니, 죄인인 거 안 돼. 근데 불쌍하대. 뭐가 불쌍합니까? 제가 봤을 때 조민 뭐 이렇게 구독자 수 저보다도 더 많고 이번에 약혼한다고 아이 축하드립니다. 그다음 뭐 정경심 교수도 뭐 지금 잘 나와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요. 조국이 불쌍하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다음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지금 조국당의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지민 비조잖아요. 조민 비조가 아니고 지민 비조. 그게 뭐냐면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당. 이게 지민 비조 아니겠습니까? 지민 비조인데 이게 맥히는 거라. 왜 맥히느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재명이 이렇게 하는 저 꼬라지를 갖다가 보니까 도저히 내 양심상 민주당을 지지할 수는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길은 둘 중에 하나예요. 아, 그래 이번에는 여당 도와주자, 대통령 도와주자 해가지고 보수 쪽에다가 여당에다 표를 던지는 방법.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방법은 모르냐? 뭐가 있느냐? 어제 그 일찍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일찍은 못하겠어. 그런데 이찍을 하자니 손이 떨려가지고 차마 못 찍겠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안 찍이지. 일찍도 아니고 이찍도 아니면 뭐 합니까? 안 찍.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뭐 골수는 지금도 지지할 거고요. 그 색깔이 그 옅어지면서 마지막에 이제 민주당을 찍었던 사람들 중에는 야 이재명 같은 사람 저렇게 그 뭐라 그럴까 말도 바꾸고 그 다음에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범죄 혐의가 어마무시하고 이런데 어떻게 그 다음에 이제 또 민주당에 공천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는데 어떻게 내가 그 민주당을 찍겠느냐라고 했던 사람들은요. 그 보수 거기서 이렇게 더 화가 나가지고 열 받아서 강을 갖다가 확 건너면은 국민의힘을 찍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안 찍는 거예요. 안 찍는 건데 그런 사람들에게 제3의 선택지가 생긴 게 그게 조국신당이라는 거죠. 왜 조국신당이냐? 불쌍하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영향을 갖다가 미치느냐? 아이 그래 뭐 비례는 지금 뭐 46석인가 그렇잖아요. 비례는 그렇다고 치고 지역구는 뭐 조국신당이 지역구는 안 나온다고 했으니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가면요. 조국신당이 호남 같은 데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봐요. 제가 봤을 때는 호남에 조국신당 나오면 몇 석 더 얹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원래는 안 찍으려고 아 내가 이제 뭐 이놈도 싫고 저놈도 싫어.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나 놀러 갈 거야. 그냥 잠이나 잘 거야. 이렇게 그 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찍을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누구를? 비례를. 누구를? 조국신당을. 왜냐하면 민주당은 찍기 싫었는데 조국은 그래도 불쌍하니까. 그 다음에 조국의 범죄 혐의는 이재명에 비하면 조족지혈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혐의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역사상 이렇게 많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흔치 않아. 많지 않아. 진짜 흔치 않은 게 아니라 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 뭐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조국 전 장관 혐의가 되게 많은데 뭐만 생각하냐면 입시 비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그럼 거기에다가 이재명 대표하고 비교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조족지혈이네. 그러면 조국 정도는 찍어줄 수 있겠지 하고 딱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비례는 이제 조국신당 찍는단 말이에요.
그럼 옆에 뭐가 있겠습니까? 지역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에이 모르겠다. 원래 안 찍으려고 했는데 그냥 나왔으니까 찍자. 누구를? 민주당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국 신당을 비례대표를 찍는다라고 해가지고 투표장에 나가면 투표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은 어떻게 그 분석하고 있느냐? 투표율이 60% 넘어가면 우리가 과반수 얻을 수 있다. 60%만 넘기면은 우리가 민주당이 독자적이거나 최소한 조국 신당하고 합쳐가지고 과반수를 넘길 수 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제가 봤을 때 정확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들은 저희 같은 법률가들은 한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의 한계. 그 한계가 뭐냐면은 민주당 대표는 1심 재판 받고 있네. 근데 조국 신당 대표는 3심 재판 받고 있는데 거기에 항소심 재판 받고 있는 황운하까지 들어와 있네. 웃기네.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하지만 이거는 저희 같은 그냥 법으로 그냥 밥 먹고 그냥 그 생각이 이렇게 굳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다. 그런데 지금 여당의 핵심부가 누굽니까?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 다음에 그 원내대표는 누굽니까? 경찰 출신이고. 그러니까 사고가 유연하지 않을 수 있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는 다시 좀 잘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객관적인 지표로도 위성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21%, 그 다음에 조국당이 19%예요. 합치면 40%예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그 추세가 민주당하고 조국당 합친 게 그게 그 국민의힘 지지율하고 거의 삐까삐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추월했어요. 조국 신당이 범야권의 파이를 키운 것은 맞는 것 같다. 일단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총선 후에 이 조국당하고 민주당이 연대할 것인가, 합당할 것인가, 합당은 절대로 안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조국당은요, 그 최병천 소장이라고 다음 주인가 아마 저희가 그 모시려고 하는데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뭐라고 그 이야기를 했느냐. 진보. 최병천 원장은 진보라고 표현하고 전 좌파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구성 요소가 세 가지인데 세 가지가 뭐냐. 친문, 친명, 그리고 호남이래요. 근데 제가 봤을 때도 그런 것 같아. 친명은 지금 뭡니까? 민주당. 친문은 뭡니까? 친문은 민주당 아니에요. 친문은 어디에 있느냐? 조국당에 다 친문들이 몰려 있고요. 그런데 호남은 어느 쪽을 서포트하느냐? 조국당을 서포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명은 민주당이고 조국당은 친문 플러스 호남이다. 그런데 이 양자가 이제는 강을 갖다가 서로 넘어설 수 없는 그 강을 갖다가 건넜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뭐 두 당이 합당은 안 하겠지만 연대는 하겠죠. 연대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또 이렇게 돼가지고 여소야대가 되면 생각만 해도 참 깝깝하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조국이 부상을 하니까 또 어떤 부작용,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을 하느냐. 지금까지는 이게 그 프레임이 명확했어요. 어떻게 명확했느냐. 한동훈 대 이재명, 한동훈 대 이재명. 한동훈은 미래, 이재명은 과거. 한동훈은 공정하고 깨끗해. 그 다음에 이재명은 뭐 다 이것저것 구리고 계속 말을 갖다가 바꿔. 뭐 어쨌든 그런 식의 선명한 프레임이 딱 됐는데 조국이 딱 끼어드니까 이 한동훈 대 이재명 프레임이 막 이렇게 혼탁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지 막 그러면서 이제 균열이 막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국민의힘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쫙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여론조사가 나와 있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 보고도 제가 사실은 좀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그냥 개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구체적인 객관적인 여론조사가 다르구나. 제가 몇 군데만 불러드릴게요. 전현희가 42.9%예요. 윤희숙은 36.6%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현희는 제가 생각했을 때 임종석 때문에 선거운동도 못하고 있다 그 생각을 했는데 둘 다 연고도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윤희숙이 이기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전현희가 윤희숙보다 뭐 이게 다 이제 뭐 오차범위 이런 거 뭐 계산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무식하게 이야기하면 전현희가 윤희숙을 6.3% 이기는 거고요. 김영호가 박진을 46대 31 15% 이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전에
황정아라고 한 제가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이상민 의원을 47대 28, 거의 한 20%, 19% 이기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수현 대 정진석 그 공주는 37대 46으로 이제 정진석 의원이 이기는 걸로 나오고, 부산에 전재수 대 서병수는 48대 41로 전재수가 앞서는 걸로 나와요. 그 다음에 뭐 부산이나 이런 쪽은 뭐 그 국민의힘이 이긴다라고 치고, 그 다음에 김용민이 그 뭐 경기 그 수도권에서 이광재하고 안철수는 39대 44, 이것도 차이가 생각보다 덜 나는 거고, 김용민 대 조광하는 49.4 대 36.2, 여기도 13% 차이가 나네요. 그 다음에 엄태준, 송석준, 여기 이천은 뭐 42.1 대 46.4니까 송석준 의원이 조금 앞서는 거고, 정청래 대 함은경은 41대 32, 고민정 대 그 오신환은 40대 33, 장경태 대 김경진은 45대 40. 그 다음에 심지어 이지은 대 조정훈 의원 쪽 얼마 전에 저희 나왔잖아요. 43.7 대 41.5, 뭐 2.2%니까 뭐 큰 의미가 없다고 그래도 조정훈이 지금 밀리는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오기영 대 김선동은 47.3 대 40.8. 그 다음에 동작에 김병기 대 장진영은 39.6 대 45.5로 장진영 변호사가 조금 앞서는 걸로 나오고, 그 다음에 수원의 김승원 대 김현주는 46.3 대 42.4, 김영진 대 박문규는 왔다 갔다 그거 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달라요. 그 다음에 이재명 원희룡은 뭐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됐고, 김두관 대 김태호도 지금 뭐 큰 차이가 안 나요. 김두관 대 김태호가 37대 40 이렇게 3% 차이 나는 경우도 있고, 물론 35.2 대 46.5 이렇게 나온 것도 있고, 39대 41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창원도 허성무 대 강기윤이 큰 차이가 안 나고, 이제 천안 같은 경우는 신범철 그 차관이 좀 여유 있게 앞서는 걸로 나오고, 지금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뭐 그 여당의 그 일부 의원들이 뭐 이제 마치 공천 받았으니까 당연히 당선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되겠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